미국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다들 아시죠?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독립선언문 초안도 바로 이분이 썼잖아요. 이 토머스 제퍼슨이 대통령 되기 전에 프랑스 대사를 역임했는데 그때 보르도와 부르고뉴의 좋은 와인을 닥치는 대로 사들였거든요. 이렇게 모아둔 토머스 제퍼슨의 와인 컬렉션은 세월이 흐르면서 자취를 감췄지만 무려 200년이 지나서 모습을 드러낸 것도 있어요. 바로 보르도 5대 샤또 가운데 하나인 샤또 마고 1787년산이었는데요. 샤또 마고 1787년이면 정말 상상이 안 되죠? 아무튼 병에 THJ라는 토마스 제퍼슨 친필 서명까지 적힌 샤또 마고 1787년산은 감정가만 무려 50만 달러, 지금 환율로 우리 돈 약 6억 5천만 원에 달했는데요. 이렇게 값진 와인을 갖고 있던 사람은 윌리엄 소콜린이라는 유명 와인 거래상이었어요. 자, 그런데 소콜린이 감정가 50만 달러짜리 샤또 마고를 팔기 위해 뉴욕의 갑부들이 모인 디너 파티에 참석했다가 황당하고 끔찍한 일을 겪게 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주류탐험가 조승원인데요. 요즘 해외에서는 와인이나 위스키 같은 주류가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자, 그럼 값비싼 고급 주류 정말 사놓으면 이거 돈이 되는 건지 투자 가치는 있는 건지 궁금하죠? 오늘 영상에서 이런 궁금증 풀어드릴까 하는데요. 흥미진진한 얘기가 많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샤또 마고 1787년산 얘기를 하면서 끔찍한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사건이냐? 소콜린이라는 거래상이 우리 돈 6억 5천만 원짜리 샤또 마고를 들고 뉴욕 포시즌 호텔 디너 파티에 참석한 건 1989년 4월 23일이었어요. 이날 소콜린은 위풍당당하게 200년 넘은 샤또 마고를 손에 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와인 자랑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져요. 와인 들고 다니던 소콜린이 음식을 나르는 테이블에 부딪혔는데 그 과정에서 샤또 마고 병에 구멍이 나면서 순식간에 와인이 바닥으로 줄줄 흘러내린 건데요. 와, 이거 상상만 해도 정말 아찔하죠? 아무튼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와인이 쏟아진 걸 보고 나서 소콜린이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병을 깼어, 나 그냥 집에 갈래, 이렇게 말하고 사라졌다고 하거든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소콜린이 미리 보험을 들어둔 덕분에 22만 5천 달러, 우리 돈 약 2억 9천만 원 정도는 보험금으로 받았다는 사실인데요. 아무리 그래도 실수 한 번에 3억 이상이 날아간 셈이니까 얼마나 속이 쓰렸겠어요? 자, 그런데 아마 이 대목에서 이런 궁금증 가진 분도 많으실 거예요. 아니, 50만 달러짜리라고 해도 200년 넘은 와인이면 저거 뭐 마실 수나 있나 싶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샤또 마고라지만 200년 지났다면 이건 거의 식초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50만 달러라는 감정가도 와인 자체의 가치보다는 토머스 제퍼슨이 소유했던 200년 된 샤또 마고라는 역사적 의미 때문에 매겨진 건데요. 실제로 1985년 런던 크리스티 경매에서도 토머스 제퍼슨 서명이 적힌 1787년산 샤또 라피트가 15만 6,450달러, 우리 돈 약 2억 원에 낙찰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와인을 품에 안은 사람이 미국 경제잡지 포브스 회장이었던 말콤 포브스였어요. 그런데 경매가 끝난 뒤에 와인이 진짜가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걸 맛으로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 와인이 이미 식초 상태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2억짜리 이 와인에 얽힌 미스터리를 다룬 책 제목도 억만장자의 식초였습니다. 신PD, 위스키하고 와인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만드는 재료랑 도수요. 도수, 알코올 도수. 네, 맞습니다. 와인은 양조주라서 도수가 낮지만 위스키는 증류주라서 도수가 높죠. 스카치나 버번 모두 40도 이상이니까요. 그래서 위스키는 개봉만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유통기한이라는 게 없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향과 맛은 좀 달라지겠지만 와인처럼 식초가 될 일은 없다는 얘기인데요. 그동안 경매 시장에서 팔린 170년 넘은 스카치 위스키나 250년 전쯤에 병입한 걸로 추정되는 버번 위스키도 상하거나 변질된 게 아니라
아니라서 충분히 마실 수 있는 거였거든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희귀 와인과 희귀 위스키는 경매 거래가에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 현재까지 세상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와인이 2018년 10월 뉴욕 소도비 경매에서 팔린 로마네 꽁띠 1945년산인데 낙찰가가 55만 8천 달러, 우리 돈 약 7억 2천만 원이었어요. 물론 뭐 이것도 놀라운 가격이긴 한데요. 하지만 위스키 세상으로 넘어오게 되면 억 단위 정도는 그렇게 깜짝 놀랄 만한 가격은 또 아니에요. 수억 원대에 낙찰되는 위스키가 너무나 많아서인데요. 2022년 작년 한 해 동안 경매에서 거래된 위스키만 봐도요. 야마자키 55년이 48만 달러, 6억 2천만 원에 소도비 경매에서 팔렸고요. 맥켈란 파이널 레어 1956년 빈티지도 24만 4,589달러, 약 3억 원에 거래가 됐고, 스프링뱅크 1919년 빈티지도 16만 2,820달러, 약 2억 1천만 원이었어요. 작년 딱 1년 동안 판매된 몇 개만 살펴봐도 이 정도예요. 게다가 역사상 가장 비싸게 팔린 위스키는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맥켈란 파이널 레어 1926 빈티지인데, 이건 뭐 한 병 낙찰 가격이 우리 돈 약 23억 원이었잖아요. 정리하면 유통기한이 없어서 영원의 술로 불리는 위스키는 수명이 짧은 와인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 갖고 있어도 식초가 될 일은 없으니까요. 야, PD, 위스키 팔아서 집을 샀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저는 것도 있고, 예전에 부장님 범호 하셨을 때 저도 블랙 범호 옛날 팔아서 했으면 지금쯤 큰 돈을 벌지 않았을까요? 타임머신이 빨리 발명돼야 되는데. 3년 전 영국 BBC 보도가 큰 화제를 일으켰는데요. 보도 내용을 보면 매튜 롭슨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첫 돌 때부터 28살 때까지 아버지한테 생일 선물로 매년 맥켈란 18년을 한 병씩 받았다는 거예요. 매튜는 이렇게 28년 동안 아버지한테 받은 맥켈란 18년 28병을 위스키 거래상한테 팔아서 집 장만하는데 보탤 예정이다 라는 보도였는데, 아니 위스키가 뭔지도 모르는 어린 아들한테 맥켈란을 생일 선물로 준 이 아버지도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죠. 어쨌든 매튜 아버지가 28년간 맥켈란 28병을 사는데 쓴 돈이 5,000파운드, 우리 돈 약 800만 원이었는데, 이걸 팔아서 매튜가 챙긴 돈이 4만 파운드, 약 6,400만 원이었으니까 야, 이거 차익도 어마어마하죠. 아무튼 매튜처럼 위스키를 되팔아서 큰 돈을 번 사례가 해외에서는 뭐 아주 흔해졌는데요. 이렇게 된 건 2010년대 이후에 싱글 몰트 인기가 크게 올라가면서 일부 제품은 가격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폭등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례 너무 많습니다만 하나만 든다면 1996년에 5,000병 한정으로 나온 맥켈란 프라이빗 아이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게 원래는 소매가 36파운드, 우리 돈 약 6만 원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10여 년이 흐른 2007년에 240파운드, 약 40만 원에 거래가 되더니 다시 또 10년이 흐른 2017년에는 1,500파운드, 250만 원짜리가 됐어요. 야, 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오른 게 아닌가 싶었는데, 어라? 딱 1년 뒤인 2018년에는 다시 4,000파운드, 660만 원으로 껑충 뛰었고요. 지금은요, 위스키 거래 사이트 들어가서 보면 무려 10,000파운드, 1,600만 원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6만 원짜리가 1,600만 원짜리가 된 거예요. 와, 이거 정말 말문이 막히죠. 근데 뭐 이거 말고도 그동안 주라기 월드에서 보여드린 사례도 정말 많았죠. 대표적으로 1993년에 출시된 블랙 보모, 이거 원래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에 출시가 됐는데 지금은 4,300만 원쯤 하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싱글 몰트 위스키 몸값이 껑충 뛰다 보니까 사치품이나 명품의 가치와 성장률을 조사해서 투자 지수로 발표하는 컨설팅 업체 나이트 프랭크의 2020년 보고서를 보면요, 희귀 위스키는 지난 10년 동안 535%나 가치가 올라서 클래식 자동차나 코인, 미술품, 와인 등의 품목보다 훨씬 높았어요. 물론 이후에 조금 떨어져서 최근 발표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희귀 위스키 성장률이 3%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10년간 성장률을 따지면 373%에 달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과 2020년을 정점으로 꺾이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투자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 PD, 혹시 리셀 해본 적 있어요? 있습니다. 뭐 해봤어요? 나이키 운동화 리셀 해본 적 있어요. 와,
와, 그거 진짜 많이 하던데. 네. 네, 저는 사실 리셀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아까 신PD처럼 나이키 한정판 같은 거는 리셀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위스키를 포함한 주류는 나이키 신발과 전혀 다릅니다.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리셀을 아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주테크, 위테크 이런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건데요. 그 어떤 술이든 남한테 판매를 하려면 반드시 세무서장한테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판매 면허도 없이 내가 갖고 있던 술을 남한테 넘기고 돈을 받게 되면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 받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아니, 한국에서는 불법인데 영국이나 미국 같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위스키 리셀을 해서 돈도 벌고 집 장만까지 하지 싶을 텐데요. 이 궁금증 풀어드릴게요. 일단 개인과 개인이 술을 직접 사고 파는 걸 합법화한 나라는 이 지구상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뭐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다 조사해 보진 못했지만 아마도 문명화된 나라라면 이걸 허용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주류는 청소년한테 흘러 들어가면 안 되는데 만약 주류 개인 거래를 허용하게 되면 이걸 막을 길이 없거든요. 또 개인끼리 사고 팔게 되면 소득에 따른 세금 부과도 어려워서 주류 개인 거래를 허용하는 나라는 없어요. 다만 영국이나 미국 같은 여러 나라에서는 위스키 투자 수요가 많다는 걸 고려해서 한 가지 길을 터줬는데요. 그게 뭐냐면 개인끼리 직접 사고 파는 건 안 되지만 그 가운데에 면허를 받은 중개업자, 즉 합법적인 브로커가 끼면 거래가 가능하도록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거래 금액을 파악해서 세금도 부과할 수가 있고 청소년 판매도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법이라는 규정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위스키 같은 주류를 중개업자나 경매 사이트에 팔 수 있도록 허용을 해놨고요.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켄터키나 이런 곳은 자기가 갖고 있는 위스키를 소매상에 가지고 가서 직접 팔 수도 있게 해놨거든요. 정리하면 외국에서 위스키 리셀로 돈을 벌었다고 하는 건 전부 중개상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한국에서 위스키 리셀로 돈 번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또 시도해서도 안 된 일입니다. 명백히 불법이니까요. 물론 먼 훗날에 법이 바뀔 거라고 내다보고 위스키를 지금 미리 사놓을 수는 있는데 사실 언제 법이 바뀔지 아무도 모를 뿐더러 또 위스키 값이 그때까지 계속 오를 건지도 알 수가 없어서 이건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스키 리셀 대신에 요즘 공병 리셀이 활발하던데요. 중고나라 들어갔다가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더 글로리의 연진이 병으로 알려진 로얄 살루트 같은 건 공병이 4, 5만 원에 올라와 있고 12기 21년 공병이 13만 원? 루이 13세 공병이 18만 원, 맥켈란 한정판은 공병하고 케이스 합쳐서 45만 원이라고 적혀 있던데요. 야, 이런 거 보면서 아니 이렇게 공병 리셀이 활발해질 줄 알았으면 저도 그 많은 위스키병 버리지 말고 그냥 좀 갖고 있을 걸 하는 생각도 살짝 하긴 했는데요. 근데 저는 위스키는 재테크 수단이 아니라 마셔서 즐기는 게 더 좋고요. 병도 아주 기념할 게 아니라면 그냥 버리는 게 속 편하더라고요.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월드 이제 마쳐야 하는데요. 오늘도 이벤트 있습니다. 제가 소설가 최은영 작가님의 오랜 팬인데요. 특히 최은영 작가님이 쓰신 밝은 밤은 한 대여섯 번 정도 읽고 또 읽었거든요. 아무튼 이번에 최은영 작가님이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라는 신작을 내셨는데 저 혼자 읽기가 너무 아까워서 주라기월드 애청자분들과 몇 번 나눔하려고 합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 가운데 3분 골라서 최은영 작가님의 친필 사인이 담긴 베스트셀러 신작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천곡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강하솔 씨의 대표곡인데요. 강하솔 씨 노래 중에 아름다웠지 우리라던가 그대에게 그리고 엄마라는 노래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오늘은 제가 수천 번 듣고 또 들었던 매일의 고백이라는 노래를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 그럼 저는 시원한 하이볼 한잔 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 아이고야. 하이볼과 함께 여름이 가고 있어 지금.
내가 건네준 이 온기를 신고서